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던 우리 조상이 갑자기 물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턱에 통째로 삼켜지는 순간을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공포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인간을 정기적으로 사냥했던 포식자 중 가장 거대한 존재, 그것도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종의 조상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거든요. 현재 지구상에서 인간을 먹이로 여기는 가장 큰 동물은 악어입니다. 독이나 질병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를 사냥 대상으로 보는 포식자에서 말이죠. 가장 큰 바다 악어는 무게가 1톤을 넘어서 북극곰보다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악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크로코딜루스 속은 2500만 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수많은 종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녀석이 우연히도 우리 조상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고대의 거대 악어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끔찍한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냐의 타나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한 두개골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분명히 악어의 것이었지만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바다 악어 두개골과 맞먹는 크기였는데 이건 평균 크기보다 한참 작은 개체의 것이었어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뼈는 530만 년에서 188만 년 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죠. 이 발견으로 세상에 알려진 종이 바로 크로코딜루스 토르비오 노사니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포식자는 길이가 최대 7.6m, 약 25피트까지 자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기록된 가장 긴 바다 악어가 6.4m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크기죠. 더 놀라운 건 이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8.2m를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어요. 길이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이 녀석은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튼튼했습니다. 생물학적 수영 탱크라고 불릴 만큼요. 무게는 2.5톤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마보다 더 무거운 수치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걱정할 게 없었겠죠. 게다가 악어 특유의 갑옷 같은 피부도 가지고 있었으니 사실상 무적이었던 거예요. 거대한 두개골은 상상을 초월하는 물림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바다 악어의 물림 능력도 동물계 최강 수준인데 토르비오 노사니는 그걸 훨씬 능가했을 거예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종 중 하나였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물리면 뼈가 증발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당시 케냐 지역에는 우리 조상만 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랄로피테쿠스, 케냐트로푸스, 파란트로푸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루돌펜시스까지 여러 인류종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은 넓고 깊은 호수와 강으로 뒤덮여 있어서 풍부한 식수와 자원을 제공했어요. 인류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 깊은 물은 토르비오 노사니에게도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거대한 몸을 물속에 숨기고 기다리다가 놀라운 속도로 매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거든요. 강력한 꼬리와 근육을 이용해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챘죠. 물을 마시러 왔던 우리 조상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악어가 인류를 사냥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정작 악어에게 공격당한 흔적이 있는 인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우리 조상이 분명히 이 녀석들에게 당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렇다면 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꽤나 섬뜩합니다. 악어의 거대한 크기와 인류의 상대적으로 작은 몸집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공격 후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연구자들의 추측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통째로 삼켜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크기 비율로 비교하면 현대의 바다 악어와 프렌치 불독 정도 되는데 바다 악어가 프렌치 불독을 통째로 삼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또 다른 가설도 있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겨서 피하는 법을 터득했을 거라는 거죠. 작은 몸집과 예민한 본능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그나마 희망적인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가끔은 잡혔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건 토르비오 노사니를 제외하더라도 악어는 여전히 인간을 정기적으로 사냥한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거대한 악어가 아프리카 물가를 배회하고 있었거든요. 이름도 의미심장한 크로코딜루스 안트로포파구스, 인간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안트로포파구스는 토르비오 노사니가 멸종할 무렵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걸 차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결국 비슷한 크기였거든요. 길이는 약 7.5m, 무게는 2톤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토르비오 노사니보다 훨씬 더 사나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어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인류 화석이 여러 개 발견됐거든요. 호모 하빌리스를 포함해서 말이죠. 많은 경우 물린 자국이 다리에서 발견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매복 공격의 증거입니다. 정말 기괴한 사례도 있어요. 한 불운한 인류가 안트로포파구스에게 다리를 물려 절단당하는 동시에 완전히 다른 포식자인 큰 고양이에게도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된 거죠. 자연은 호모 하빌리스에게 정말 가혹했던 것 같아요. 고생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트로포파구스는 왜 이렇게 많은 물린 자국을 남겼는데 토르비오 노사니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둘 다 비슷한 크기인데 말이죠. 답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발견된 모든 물린 자국은 특정 크기 한 개 이하의 악어에게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크기 이하의 악어만이 직접적인 공격 증거를 남겼어요. 더 큰 개체들은 물린 자국을 통해 식별되지 않았죠. 이는 앞서 언급한 끔찍한 가설과 일치합니다. 악어가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하면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려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악마적이죠. 이 두 고대 악어는 현대 악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뿔과 비슷한 특징이었죠. 토르비오 노사니는 눈 위에 위치한 전두엽 뼈가 융기된 테두리처럼 생겼는데 이런 특징은 오늘날 나일 악어에서 가끔 볼 수 있지만 이들의 것은 훨씬 크고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안트로포파구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뿔이 눈 대신 귀 위에 위치했고 그 특징이 너무 두드러져서 뿔악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거든요. 특히 수컷은 이 뿔을 영토나 짝을 놓고 벌이는 전투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이용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런 외모가 악어를 더 친근하게 보이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이들의 사냥 범위는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악어처럼 이들도 만능 포식자였거든요. 사실상 모든 걸 잡아먹었어요. 코뿔소, 하마, 심지어 작은 코끼리까지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녀석들이었죠.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의 서식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종 모두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지역에서만 발견됐거든요. 물론 우리가 많은 화석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거대한 크기가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악어는 과열에 취약해서 깊고 차가운 물에만 의존해야 했을 겁니다. 작은 악어는 이 부분에서 훨씬 유리했죠. 게다가 악어의 신진대사가 비교적 느리긴 하지만 바다 악어도 실제로는 인간보다 칼로리가 많이 필요한데 덩치가 커지면 자원이 고갈되는 시기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대형 악어들의 크기가 결국 멸종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식지가 좁아지고 기후 변화에 취약해졌거든요. 플라이엔 시대는 기후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대한 몸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180만 년 전쯤에는 둘 다 이미 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쟁 상대는 대부분 같은 악어 종족이었어요. 타나 호수만 해도 다른 세속이 서식했거든요. 오늘날 대량으로 서식하는 나일 악어도 그중 하나죠. 현재 최대 12,000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유토돈도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토르비오 노사니와 함께 살았던 악어인데 가장 큰 악어라는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또 다른 후보예요. 최대 추정 길이가 7.2m에서 8.2m, 약 24피트에서 28피트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조상에게는 다행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유토돈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실제로 과장된 방식이었어요. 토르비온을 측정한 방법과는 달랐죠. 즉,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들의 턱은 거대한 동물을 죽이는데 적합하지 않았어요. 크고 튼튼하고 강력한 게 아니라 매우 길고 좁았거든요. 현생 가비알에서 볼 수 있는 주둥이와 비슷했죠. 이빨도 거대 포유류보다는 물고기에 더 적합하게 설계됐어요. 가늘고 똑같은 크기의 뾰족해서 물고기를 잡기에 최적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을 제대로 사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두 마리의 작은 악어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반면 토르비오 노사니와 안트로포파구스 같은 거대한 종은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전인 플라이엔 시대에 멸종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크기가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공룡이나 거대 포유류가 인류 최대의 위협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악어의 조상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악어는 예전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와 악어 사이의 긴장된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류를 사냥했던 가장 거대한 포식자, 고대의 악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